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분들이 왜 이러냐며 제발 결혼해달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어디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직장도 수시로 바뀌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 저도 결혼을 시도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결혼하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재혼을 해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라고 만들 하시죠. 물론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을 해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고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강조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 전 남편, 그냥 편하게 남편이라고만 할게요. 어차피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사실 남편과 결혼한 건 처음이지만 그 전에 저하고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를 두고 결혼했냐고 하실 텐데 약혼자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어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죠. 뭐 돈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은 나가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말하지도 않았고 회식도 안 나갔어요. 물론 회사 동료들은 뭐라 하지 않았죠. 첫 신혼 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한테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회사에 잘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 동료가 저한테 와서는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외롭게 보낼 거예요? 약혼자가 죽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도 나이는 거의 동갑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보세요. 회사 동료의 말에 그래 언제까지 회사에 피해를 주며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다시 잊고 재혼하라고 뭐라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소개팅에 나갔는데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좀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나이는 많은데 얼굴은 거의 20대 후반 같았어요. 상당히 젊어 보여서 혹시 나이를 속였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물론 남편도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번 결혼을 하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혼자 살면 됐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저보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준다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든든했죠. 그렇게 서로 이어지면서 사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동안 제가 약혼자하고 사별하고 고생을 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남편을 보고 잘 부탁한다고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남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저한테 잘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땐 진짜 제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그랬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지 그만큼 약혼자와의 사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혼수 준비를 기꺼이 해준다며 결혼식을 당장 하자고 난리가 아니었죠. 시댁에서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며 결혼식을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뭐 저하고 남편은 같이 살자고 마음을 다지고 있어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확실히 서로 오랫동안 알아보고 했었어야 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후회가 된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달콤하게 대해줘서 많이 좋았어요. 덕분에 짧게 결혼이 끝나서 생긴 우울증도 많이 해소되었죠. 주말마다 어디 놀러가고 그러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잘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영화관을 보러 갔는데 남편이 뭔가를 보고는 잠시 화장실로 가겠다며 한참 가더니 나오더라고요. 전 걱정을 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주변을 경계하고 꺼림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그 뒤로 왜인지 무슨 약속이 많은지 저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설령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다 해도 긴장을 하고 있는지 쩔쩔 매는 모습이 보이고 했어요. 물론 저한테는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기는 한데 뭔가 마음을 다 쏟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대체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무리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반복되니까 점점 지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왜 결혼을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고 있던 날이었죠. 제가 옷 정리를 하다가 남편 지갑이 발견돼서 지갑을 열었는데 웬 여자아이가 밝게 웃는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척 조카인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긴 조카는 본 적이 없었어요. 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뒤에 남편이 와서 지갑을 가로챘죠. 아니 당신은 왜 남의 지갑을 뒤져?
남편의 모습이 저는 그냥 정리하다가 그랬다며 대체 그 여자아이 누구냐고 말하니까 그냥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거짓말을 잘못하는데 그때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걸 뻔히 보였거든요.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다며 대차게 싸우고 그랬죠. 그렇게 서로에게 염증을 느끼며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죠. 이쯤 되면 결혼하기 전 외롭게 지냈던 저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모르는 여자가 저한테 문자로 뭔가를 보내더라고요. 사진인데 거기에 자신과 여자아이 그리고 제 남편이 같이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딸이 지갑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전 대체 이게 뭐냐며 왜 남편이 같이 있냐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낸 여자가 자기가 전 아내였다고 말했어요. 전 아내?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어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유독 과거의 일을 잘 이야기 안 했는데 설마 이것 때문이었던 건가 하며 생각하는 사이에 전 아내라는 사람이 긴 문자를 보냈어요. 원래 그 사람은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 반대를 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그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남자도 지쳤는지 자기 사랑이 생겼다며 절 버렸고요. 네,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하지만 저번에 영화관에서 당신하고 남편이 같이 있는 거 보고 남편이 떠나서 모르던 딸 아이를 이제야 알려줄 때라 생각해서 연락을 했고 그렇게 남편하고 잠시 만났죠. 그 사람 이제 제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자궁암인지 그걸로 해서 애를 못 낳는다죠? 이쯤 되면 알잖아요. 자식이 있는 제가 나을까요? 당신이 나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시댁에 가서 말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가 남편을 노리고 만나서 아이를 가졌지만 그 속셈을 알고 떨어뜨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걸 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시댁에서 말하는 그 속셈이 바로 자기 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요. 그 여자가 수시로 돈 얼마 있냐며 나중에 돈으로 뭘 하겠다는 소리를 하도 해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딸아이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거였어요. 즉 약점이 잡힌 거죠. 남편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는 상당히 선택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예상대로 그 여자한테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자기 자식이 괘씸해서인지 저한테 난데없이 그동안 남긴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그러느냐 하니까 믿었던 아들마저도 전 아내라는 여자한테 넘어가고 재산이 언제 까먹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저한테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전 아내의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말하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냈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아버지가 가진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즉시 남편하고 계약을 깨고 사무실을 빼버리게 했죠. 물론 여기에 멈출 제가 아니죠. 그러자 남편하고 전 아내는 이에 항의하며 시댁에 찾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언제는 그 전 아내가 전화로 저한테 여러 번 따지고 그랬거든요. 대체 어떻게 구워 살면서 그 늙은이가 당신한테 재산을 준다는 거지?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린 딸아이가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을 홀라당 다 먹는 거야? 사람이야 당신? 정말 어찌나 뻔뻔한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뭐 어차피 곧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껐죠. 남편은 어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불쌍했고 전 아내한테 갔음에도 저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늘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안쓰럽지만 어쩌겠나요. 결국엔 이혼을 했지만 위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전 아내한테 놀아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 뒤 전 아내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면서 딸 아이를 버렸고 남편은 딸 아이랑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댁에서 용서를 구했고 저하고도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전 아내는 어찌 됐냐면 바람핀 남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남편하고 합칠 생각은 없어요. 이미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어차피 시댁의 유산도 있고 그래서인지 제가 굳이 결혼을 할 생각이 많이 없어서 부모님이 그래도 결혼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도 전 괜찮다며 거절을 하고 있어요. 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내는 건 정말로 좋은 거죠. 그거는 돈하고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저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체념을 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자꾸 만나달라고 비는데 저는 돈은 보내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하고 그랬어요.
언제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용서하고 저하고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더라고요. 뭐 결말은 뻔하죠.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죠. 그 화상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진짜 이 일을 겪으니 결혼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결혼은 웬만해서는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